안녕하세요. 해주가 진행의 박진영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지구 반대편에서는요, 우리 태극 전사들이 독일을 상대로 이 싸움을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조금 더 먼 지구 반대편에서는 전 세계에 있는 해외 선물 투자자들이 지금 더 큰 돈을 걸고 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절대 질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시간 해주가에서는요, 꼭 이길 수 있는 필승 해외 선물 전략을 가지고 1시간 꽉 채워볼 테니까요.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전문가와 조금 더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해주가 홈페이지가 열렸습니다. 해주가 홈페이지 이용하시면요, 바로바로 도움 많이 되실 테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세요. 스크롤을 조금 내리시면요, 우리 해주가 전문가들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나오고 아래에 무료 카톡방 들어갈 수 있는 입장 버튼,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바로바로 이용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 저희 해주가에서 했던 방송들이 쭉 나오는데요. 강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 본 방송 놓치신 분들, 방송 다시 보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못 보는 강의 자료들이니까요. 홈페이지 철저하게 이용하셔서 여러분 많은 수익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해주가 시작을 해봐야 될 텐데요. 오늘 함께 하실 분 누굴까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네, 매주 수요일 책임져 주시는 해외 선물 마스터 닥터 수지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도 해외 선물 강의 들어볼 텐데 네. 지금 축구보다 훨씬 재밌는 강의 준비하셨다고요. 네, 오늘 월드컵 한독 경기라서 많은 분들이 지금 월드컵을 시청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해외 선물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늘 꼭 시청을 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축구 본다고 돈 되지 않잖아요. 저희 돈 버는 방송 보시면서 함께 알찬 시간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강의 조금 더 많이 기대해 볼게요. 네. 그리고 오늘 역시도 여러분을 위한 깜짝 퀴즈가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정말 간단한데요. 잠시 후 나간 퀴즈에 대한 답을 아시는 분은요, 전화번호 013-3366-8288번으로 문자 주세요. 문자를 통해서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딱 10분을 선정해서 특별한 선물을 드리는데요. 바로 우리 닥터 수지 전문가님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입니다. 이 체험권 받으시면요, 정말 이 방송 이상으로 더 많은 정보 얻어갈 수 있으니까요. 좋은 기회 꼭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바로 퀴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내주시죠. 네, 지금 보기 중에 통화 선물로 분류되지 않는 종목은 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유로 FX, 2번 파운드와 3번 옥수수인데요. 보기에 정답이 나와 있는 듯합니다. 네, 그러네요. 오늘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많은 힌트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만큼 경쟁률이 좀 세다는 뜻이니까요. 정답 아시는 분들 바로바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 네, 오늘의 초점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실전 매매 활용 방법 중에서 15분 봉의 활용법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실 만한 내용을 준비를 했는데요. 일단 오늘 첫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 매매 시 리스크 관리법에 대해서 일단 먼저 짚고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거래 청산 전략에서 진입 시 반드시 세워야 한다는 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그 투자자분들이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리스크 관리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통 해외 선물의 경우 10틱에서 15틱 내외에서 수익권이 왔다가 그 진입가를 재돌파하거나 이탈할 경우에는 보통 반대 추세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하고 나서 10틱에서 15틱 내외의 수익권이 나오는 상황에서 가격을 돌파 시에는 일단은 손절 컷을 해주는 그래서 진입 시 반드시
그 손절을 하느냐, 다시 익절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의 청산 전략을 반드시 세워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되돌림 눌림 구간을 이용한다. 일단은 기다리는 매매가 첫 번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세는 추세를 타면서 움직이면서도 꼭 되돌린 구간, 눌린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기다리지 못하고 진입 시점을 잘못 타이밍을 만들 경우에는 되려 손절을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매매로 시장을 보셔야 할 거고요. 세 번째, 일단 해외 선물은 수익보다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반 아마추어 투자자들이 잘못 이해하시는 게 높은 수익률에 현혹이 돼서 본인의 자금 관리를 하지 않고 수익률에만 연연해서 매매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특히나 보통 그 투자 원금을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1회 매매당 3% 이상의 리스크는 감수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진입을 해서 보통 이제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도 물타기를 하다 보면 계좌가 로스컷 나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수익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시장은 기대 심리에 오르고 우려심에 내린다는 얘기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5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 증산 합의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6월 18일까지 63.40까지 하락을 했던 경우가 있죠. 그리고 정작 발표가 되자 증산에 대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현재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12월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리 인상이 된 경우에도 보통 자산 평가 이론에 따르면 골드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금리 인상이 되면서도 골드가 급등을 했거든요. 이러므로 인해서 일단은 기대와 예상에서는 시장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방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장을 예상하지는 말으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자, 지수 관련주 특히나 미 증시 같은 경우에 중국 증시 같은 경우 나스닥 항생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수 관련주들은 변동폭이 큽니다. 그래서 지수 관련주는 특히나 중장기 분봉으로 대응을 하시고 단기 차트는 조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15분 차트를 이용한 실전 매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크루드 오일 차트인데요. 6월 초부터 해서 지금 차트를 계속 넘기면서 진행되는 매매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1일 날 67.30, 지난번 전 고점이었던 상황이거든요. 고점대에서 일단은 추세가 하방으로 터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15분입니다. 여기서는 컷을 보고 당연히 매도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죠. 매도 진입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되돌린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보통 그 불 초반 66불, 65불 또는 64불 이런 초반대에서는 대부분 반등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66불에서 67.34에서 하방이 이루어지지만 66불에서 다시 재반등 구간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1차적으로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1차적으로 보시고 2차적으로 매도를 보시면서 이 시세가 이탈 시에는 컷을 주시는 게 맞지만 시세가 위로 상방으로 돌파하지 않을 시에는 지속적인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후로 돌파하지 못해서 다시 매도를 반등 구간이 보통 40틱 정도 되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만약에 추격 매도를 하게 되면 40틱을 물려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되돌림을 이용을 하란 말씀이고요. 자, 다시 추세가 이동되면서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에서 계속 맞고 떨어집니다. 자, 이 구간에서 진입을 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다시 되돌림 구간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구간에서 매도 진입을 3번의 기회가 있었죠. 이런 구간에서의 매도 진입을 하방으로 이탈 시에는 하는 게 좋고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차트가 진행이 되고 있는 다음 날입니다.
자, 다음 날 시세인데 계속 이어온 차트입니다. 이어온 차트고 아까 말씀드린 이 자리, 다시 매도를 할 수 있는 되돌림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차트상. 자, 여기서 매도가 돌파되지 않으니까 자, 하방으로 시세가 폭발했습니다. 일단은 하방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올라오면서 다시 돌파되지 않으니까 되돌림의 매도 구간이 1차적으로 옵니다. 이런 자리에서 매도가 계속 15분 본만 이용을 하셔도 매매에 큰 도움이 되시겠죠. 자, 이때는 항상 어떤 해외 선물을 진입을 하시더라도 일봉과 주봉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데, 자, 64.2 정확하게 64.17이었던 자리인데요. 이 자리에서 주봉 기준선이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는 이탈이 되지 않는 이상 다시 되돌림 구간이 있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는 눌림 매수 구간이 가능한 시점이었죠. 여기서 재반등이 이루어졌는데, 자, 여기서 하나 체크를 하겠습니다. 올라오는 주봉 기준선을 맞고 올라오는 길에 여기처럼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왔죠.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이 왔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리스크 원칙에서 한 가지 말씀드렸죠. 청산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 여기서 매도 시점이 들어간 자리에서 보통 10틱에서 15틱 정도의 수익권은 나옵니다. 다만 이 수익권이 나온 상황에서 이 진입가를 돌파시킬 경우에는 판세가 뒤바뀌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 여기서 판세가 뒤바뀌니까 어때요? 다시 상방으로 좀 반등을 하는 구간이죠. 다만 여기서 매수를 노릴 수 있는 구간이 이 구간과 이 공간이 눌림 매수 구간입니다. 눌림 매수 구간인데 어떻게 해요? 오지 않고 반등해 버렸어요. 진입을 설사 못했다 하더라도 이 구간은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이때 추세 자체가 하방으로 흘러갔던 추세였기 때문에 이 전 고점 그리고 구름대의 끝, 장대 음봉 전고점의 구름대 끝은 상시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상승 반전이 있을 경우에는 밑에의 구름대 끝을 또 상시 체크를 해야 되는 구간이죠. 여기서 되돌린 구간이 있어서 다시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다음 날의 시세를 보겠습니다. 다음 날 시세에서 어떻게 돼요? 다시 매도 쳤던 구간에서 되돌림이 있으면서 되돌림 매도 구간이 어디예요? 122평을 하방으로 이탈한 다음에 눌린 구간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졌던 지점이죠. 여기만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다시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시면 최소한의 리스크만 감수하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되돌림 매도 구간을 이용한 매도 구간. 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봉 기준선 똑같이 기록이 되고 있죠. 64.17 자리가 깨지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상방으로 다시 튑니다. 이런 구간에서 매도를 쳤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10틱, 20틱 이끌어 나오다가 돌파됐죠. 이런 자리에서는 컷 아니면 다시 스위칭을 해야 되는 자리죠. 자, 이 구간에서 위로 돌파되니까 어때요? 눌림 매수 구간이 분명히 옵니다. 이 한 15분봉과 한 분봉만 봐도 눌린 구간이 오죠. 이때 눌린 구간의 컷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구름대 밑에서 지금 현재 횡보를 하다가 위로 터져버린 시세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눌림 매수 구간이 될 수 있는 자리가 요 구간. 다만 이 자리를 깨면 손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돌파됐죠. 매수 흐름을 보인 후에 보통 이제 투자자분들이 제일 고민하시는 게 청산 시점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갖고 내가 매수를 들어갔는데 도대체 나는 어디서 청산을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탈이 되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가시다가
자, 보시면 안으로 다시 하방으로 꺾이는 시점이 있죠. 이탈되는 시점. 여기 아니면 여기서 청산 시점을 익절 구간을 잡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의 시세 흐름을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까 눌림 매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 날 연이은 차트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청산 포인트를 드리긴 했죠. 다만 자, 지금 올라가고 있는 구간에서 구름대를 오는 구간에서 이 자리만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상방 포인트로 갈 수 있는 시점인데, 그래서 여기가 눌림 매수 구간이에요. 이 자리. 자, 지금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게, 자, 올라가는 선에서 이 자리가 매수 구간이 되겠죠. 다만 이 자리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추가 상방을 노릴 수 있는 자리인데, 자, 첫 번째 수익을 줬습니다. 두 번째 또 지지가 돼서 크게 반등을 했어요. 대부분 제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 세 번째 오는 자리는 진입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눌림을 주고 같은 자리 눌림을 두 번을 줬는데 그 자리가 다시 온다는 것은 세 번째는 이탈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같은 자리가 세 번째 오는 자리는 절대 진입을 하지 마시고요. 보세요. 세 번째 오다 보니까 이탈이 되면서 그 다음 지지 라인이었던 눌린 구간에서 다시 반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차트만 한번 보신다 하더라도 15분만 보신다 하더라도 진입 구간과 청산 시점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시장이고요. 자, 여기서 매수를 구간을 하고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자, 이 자리에서 청산 시점인 매도 스위칭이 가능한 구간이죠. 이 자리만 돌파하지 않는다라면. 그래서 시세 흐름이 다시 하방으로 흘러내렸던 날입니다. 자, 그 다음 날 연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매도 스위칭이 가능했던 구간에서 시세는 내려왔습니다. 돌파되지 않고 다시 이제 되돌린 구간 있죠. 매도 구간이 됐고 여기서 크게 한번 빠져줬어요. 크게 한번 빠져줬는데 제가 이 파란 선을 그어드린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투자자분들이 언제든지 그을 수 있고 쉽게 그을 수 있는 자리인 게 이 차트를 쪼다 보면 그 전에 구름대 끝단들의 선들을 나열을 해놓은 겁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종목을 짚어가면서 그 자리는 제가 어떻게 긋는 건지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 자리가 64.85대를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하는 구간이에요. 다만 여기서 매수를 못 받았다라고 하면 65불에서 한참을 움직였거든요. 이 구간에서. 자, 여기서 오일의 특성을 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선물의 종목마다 특성을 알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오일의 경우는 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보통 시세가 70불, 69불, 68불 이렇게 이루어지죠. 보통 70불을 기준으로 든다라고 하면 69.80까지 살짝 깨졌어요. 살짝 깨지고 70까지도 살짝 깨졌어요. 다만 그때 단기간에 70불을 바로 회복을 하게 되면 장대 양봉으로 70불을 바로 회복을 하게 되면 대부분 70불을 지지를 받고 급반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항상 오일의 특성은 살짝 깨진다 하더라도 장대 양봉으로 그 불을 회복시키거나 회복을 시키면 절대적으로 중간에는 매도로 타이밍을 보셔는 안 되는 타이밍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 시세가 눌림 매수 구간 이어지죠. 지금 간단하게 15분 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상승 추세든 하방 추세든 똑같이 시세의 흐름은 이어지니까요. 15분 봉을 활용한 매매 팁을 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의 너무 잘해주시죠. 귀에 정말 쏙쏙 박힙니다. 이 고수익 고위험의 특징을 갖고 있는 해외 선물을 매매하는 만큼 리스크 관리, 손절 관리가 정말 중요하니까요. 오늘 강의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런 손실 없는 강의 매주 수요일에 닥터소지 전문가와 함께하니까 앞으로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자, 저기서 더 나아가서 돈 벌 수 있는 이야기 조금 더 듣고 싶으신 분은요. 지금 퀴즈에 바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답 맞추시면요. 바로 돈을 버는 셈이 되는 건데요. 정답자 중 10분을 추첨해서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드리니까 퀴즈 조금 더 집중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퀴즈 한 번 더 주시면서 이번에는 힌트도 같이 갈까요? 네. 오늘 월드컵을 기념을 해서 제가 퀴즈를 아주 쉽게 냈습니다. 보기 중 통화 선물로 분류되지 않은 종목은인데요. 1번 유로 FX, 2번 파운드와 3번 옥수수. 겨울에 잘 먹는 음식이기도 하죠. 힌트 드렸습니다. 네, 일단 곡식입니다. 힌트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 축구보다 중요한 게 돈 버는 겁니다. 멋이 중요한디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죠. 자, 지금 013-3366-8188에 문자 열려 있습니다. 바로 수익으로 이어지는 닥터수지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제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장 이야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네, 이제 해외 선물 시황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 시황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원유 이야기일 것 같은데 네. 일단 크루드 오일이 2달 만에 70달러를 돌파하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죠. 네네. 유가 급등 요인 일단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짚어주시죠. 지금 오일이 현재 71.90을 돌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72불의 돌파는 시간 문제인 듯합니다. 현재 지금 유가가 급등 중인 이유가 원유 증산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이 적다라는 이유도 있었지만 전일 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중단을 요구한 거에 따른 재고 감소가 예상된다라는 의미로 지금 급등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현재 11시 30분에 예상되고 있는 원유 재고 발표에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이란의 경제 제재 때문에 원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다. 72달러 돌파는 시간 문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런 이슈가 좀 언제까지 좀 위로 끌어올리는 요인이 될까요? 현재는 차트상도 마찬가지고 모든 추세 상황이 원유에 대한 부분을 고유가 시대를 계속 열고 있는데 네. 당분간은 상승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시장을 예단하지 말라는 게 예전에 2014년, 15년도에 오일 가격이 100불 이상을 했을 때 시장은 150불, 200불을 간다라고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런과 동시에 2016년도에 26불까지 일단 시장은 뭐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건데 항상 시장은 이슈에 따라서 변하고 말 한마디에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72불을 돌파한다 하더라도 일단은 시장이 꺾이는 차트의 분석을 통해서 꺾이는 시점을 이용을 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현재로서는 눌림 매수가 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유가 상승 추세 당분간 계속 이어질 수 있겠지만요. 어느 정도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네요. 예전처럼 막 100불 넘고 이런 시대가 오기는 좀 어렵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유가의 적정, 오일 적정 수준이 네. 보통 70불에서 50불 사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유가가 일어나게 되면 일단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업들이 부담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일단 유가에 대한 관리가 조금 들어오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맞아요. 일반인들에게도 좀 유가가 너무 높아지면 좀 부담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가 2015년에 처음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 유가가 한 30불
28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저 지금도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여기서 더 올라가면은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조금 조정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뭐 오르긴 바람이죠. 하되, 오르긴 하되 너무 많이 오르면 또 여러모로 힘드니까 좀 어느 정도 상승폭의 제한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이슈가 계속 유효한 것 같습니다. 좀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조금씩 더 갈등이 커질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미중 통상 그 마찰 확대에 대한 경계감이 일단 확산이 되면서 미증시뿐만 아니라 홍콩 증시 역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도 작년 5월 대선 이후에 300선을 이탈되는 경우가 이번에 처음이었거든요. 뭐 주말쯤 중국계 기업에 대한 대미 투자를 제한하는 규제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로 시장은 다시 한번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시점이긴 한데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무역 전쟁에 대한 우려에 대한 부분으로 시장이 많이 흘러내리긴 했거든요. 그럼 만약에 반대로 그 무역 전쟁에 대한 분쟁이 완화가 된다라는 얘기만 제기가 됐다라고 하면 언제든 판세를 뒤바뀔 수 있는 장이 또 연출이 되지 않을까 싶은 시기이기도 합니다. 현재 관세 부과 시점이 7월 6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다 다른 시점입니다. 그만큼 시장을 예상하기에는 좀 더 이제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여야 할 것 같고요. 차트를 분석 후에 시세 흐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재 좀 두드러지는 것이 달러화에 대한 강세인데 골드는 현재 약세를 좀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당분간은 강달러 흐름이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네, 미중 갈등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무역 전쟁 이슈로 지금 시장이 많이 빠진 만큼 오히려 반대로 이런 갈등이 완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상승 탄력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달러 강세를 보일 거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지금 네네. 현재 달러 인덱스 보니까 한 94.6 정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래도 95까지는 아직 안 갔거든요. 네네. 이 기세로 가다 보면 95까지도 좀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데 현재 달러화의 강세는 아직까지는 유효할 것이라고 봅니다. 일단 90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93, 94를 돌파해서 갈 수 있는 시점이기도 하고요. 현재 골드를 보셔도 아시겠지만 현재 달러화의 강세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달러의 강세나 골드의 하락은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골드 하락세는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짚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달러 강세로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상품군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달러화의 강세는 유로화의 약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단 보통 유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유로에 대해서 좀 이따가 유로에 대해서 조금 차트를 보면서 짚어드리긴 할 건데 유로화의 약세가 이어지기 때문에 유로를 대응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달러 강세로 인한 유로 전략까지 간단하게 들어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또 앞으로 나올 중요한 이벤트를 안 짚어볼 수가 없겠죠. 지표랑 이벤트 어떤 것들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현재 오늘 발표된 것만 보면 네. 9시 반에 핵심 내구재 지수가 발표가 있었는데 예상치보다는 하회한다고 발표가 났습니다. 다만 지금 나스닥 미증시 같은 경우에 지금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일봉상을 보면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아마도 그 예상치는 낮게 나오긴 했지만 흐름에 대한 기술적 반등의 시점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지금 11시 그 보류 주택 판매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그 기대치는 좀 높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도 있어서 지금 현재 미 증시가 좀 반등 구간에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내구재 지표 조금 전에 발표됐고 조금 뒤에 좀 보류 주택 판매 지표 발표되는 것도 조금 더 챙겨보자라고 해주셨고 이 금요일에 조금 더 중요한 지표가 하나 더 있다고요. 네, 11시 30분이죠. 지금 1분 남았나요? 한 15초 남은 것 네, 같아요. 15초 남았나요? 지금 11시 30분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예상치는 250만 배럴 감소라고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예상치보다 더 많은 감소가 있을 것인지 소폭 감소가 있을 것인지 증가가 있을 것인지는 발표가 나온 이후에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네, 지금 방금 발표가 났는데 예상치보다 너무 많이 감소를 했네요. 네. 지금 예상치가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257만 배럴 감소를 예상을 했는데 실제 발표된 걸 보니까 989만 배럴 감소한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지금 원유 흐름 잠깐 체크해 볼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엄청 지금 당장 대응할 수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네. 네. 지금 급등은, 원유 같은 경우에는 72.40을 돌파를 했네요. 말씀해 주시자마자 지금 한 몇 분 만에 바로 네. 돌파했어요. 오일은 일단은 매도 대응은 절대적으로 피하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원유 재고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분 이제 그걸 예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데 지금 현재 물론 예상치가 감소치가 너무 감소를 하기 때문에 급등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로서는 절대 매도는 조금 조심을 하시고요. 조심하시고 지금 현재 보시면 현재 차트에서 보시면 눌림시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내려오면요. 72불 초반에서의 매수 대응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좋습니다. 오일 지금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감소한 만큼 지금 같은 경우는 절대로 매도 접근은 안 된다라고 해주셨고요.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종목별 전략은 조금 뒤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해외 선물 궁금증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 들어와 있는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해외 선물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증거금이 너무 비싼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또 해외 선물의 장단점도 알고 싶습니다. 해외 선물의 주식과 차이점이 아무래도 증거금이잖아요. 아무래도 이것 때문에 또 투자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좀 작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처음에 해외 선물을 대응을 하실 때 보면 그 자금적인 규모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도 보면 증거금이 계약당 원화로 따지면 320에서 350만 원 정도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에 부담 없이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골드나 유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 금액이 좀 부담된다 싶으시면 10분의 1인 마이크로 유로나 5분의 1인 미니 항생을 같은 경우에 먼저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일단 해외 선물의 아까 장단점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적은 금액으로 100틱에서 200틱 가까이 수익을 낼 수가 있고 하나로 따지면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의 가량의 수익이 일단은 순식간에 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수익률 측면에서는 좋은 시장이고요. 만약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수익으로 빨리 전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이 많다라는 점이죠. 다만 좀 주의하실 점이 있다라고 하면 항상 큰 욕심은 화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손실의 제한폭 그리고 수익에 대한 폭을 일단 정해두시고 대응을 하시는 것이 투자 원금을 지키거나 손실을 좀 줄이는 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거금이 부담되실 경우 증거금의 10분의 1, 5분의 1 정도인 마이크로나 미니 상품으로 먼저 시작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과욕은 절대 안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투자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질문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선물도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나요? 주식은 가끔 장기 투자를 하다가 원금까지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해외 선물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보통 해외 선물은 단기 매매다라는 인식들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요. 아무래도 만기라는 특징이 있어서겠죠?
네, 일단은 해외 선물의 경우는 장기 투자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네. 월물마다 결제일이 있고 월물이 일단 바뀌게 되면 근월물로 거래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뭐 장기 투자를 원하시면 차월물의 거래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투자는 안 하시거든요. 차월물을 선택해서 장기 투자를 하는 거는 거래량도 너무 적고 오래 기다리셔야 되기 때문에 꼭 결제일을 확인을 해서 근월물을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고 일단 증권사마다 결제일이나 이런 거는 잘 안내가 돼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장기 투자는 권하지가 않는 게 해외 선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판세를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서 그 판세에 뒤바뀌는 만큼 대응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데이 트레이딩, 오버를 할 경우에는 하루 이틀 정도를 권유하는 편입니다. 네, 아무래도 월물 만기가 있다 보니까 결제일을 확인하시면서 매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해주셨고요. 아무래도 주식처럼 장기로 계속 묻어놓고 가기보다는 일단은 단기 위주로 빠른 대응이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조금 더 궁금한 게 많으신 분들은요. 지금 이 시간 퀴즈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퀴즈 한 번 더 들어볼게요. 퀴즈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보기 중에 통화 선물로 분류되지 않는 종목은 보기 1번 드리겠습니다. 1번 유로 FX, 2번 파운드와 3번 옥수수. 힌트로는 야식으로 많이 먹는 거기도 하죠. 네, 먹을 수 있는 게 정답이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퀴즈 지금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 10분을 추첨해서 닥터수지 전문가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 드리니까요. 지금 바로바로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실시간 시장 리딩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종목 엄청 바쁘게 움직이는 시간이죠. 지금 바로 실시간 리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크루드 오일 같은 경우가 급등을 했잖아요. 이 네. 부분 오늘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지 먼저 좀 다시 볼까요? 네, 일단은 먼저 일봉부터 먼저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오일은 지난번 일봉상의 22일 발표가 오펙 회의가 있었죠. 네. 오펙 회의가 있었을 때 이 자리를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봉을 보시면 자리가 이탈되지 않을 경우에는 상방으로 위로 튀는 경우가 있거든요. 위로 가고 다시 68불을 지지를 받으면서 상방 흐름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오늘 재고 발표가 감소로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눌린 구간이 제일 중요한 흐름인데 분봉으로 장기 분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구간에서 박스를 치는 구간에서 다시 위로 추가로 상방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정을 일단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70불하고 69불, 68불 사이는 대반등을 노릴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단기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시게 된다라고 하면 아까 좀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72불 초반 눌린 매수 구간. 지금 현재 72불 정확하게 눌린 매수를 받고 지금 현재 반등을 하고 있어서 수익 구간에 있는 상황, 순식간에 20, 30대기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는 계속적으로 눌린 매수를 이용을 해서 매매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현재 보시면은 저항대인 71.80, 71.30을 아주 강하게 돌파시킨 상황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72불의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72.70 역시나 추가 돌파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로서는 주봉을 본다 하더라도 위로 넘어가는 단계들이 있거든요. 다만 여기서 반등 시 체크해야 될 구간이 73점 중반 부분이랑요. 76 초반 부분의 저항대를 일단은 그 자리에서는 주춤하시고 조금은 조정 구간이 된다라고 하면 눌림 매수를 이용을 하시고 그 자리가 돌파되지 않는다면 단기 조정도 가능한 구간일 수도 있겠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72달러 초반에서도 지금 눌림 매수 가능하다고 해주셨으니까요. 지금도 좀 매수를 누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움직임 보시다가 73달러 중반 돌파 여부 잘 챙겨보자라는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골드 볼까요? 전문가님이 지난주에 골드 하방 추세가 강하게 살아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말씀하신 대로 계속 지금 흘러내리고 네네네.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1253달러 정도 기록하고 있는 것 같은데 57.8 네네. 정도. 지금 골드 움직이네요. 하방 주세에 가는 와중에 받는 구가 정확하게 맞춰주셨잖아요. 그거 네네. 다시 한번 짚어주세요. 네, 지난주 제가 골드의 달러 강세가 되면서 골드 하락세는 지속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2자리가 지지가 되는 듯 타다가 지금 깨진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그 의뢰를 하신 분이 있죠. 매수가 물렸는데 어떻게 네, 해야 되냐. 맞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하면 청산을 하고 72가 깨지면 던져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이후에 추가 하방이 있었는데 제가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65와 61 사이. 예, 그리고 55와 51 사이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65와 아무리 하방으로 가는 추세라 할지라도 시장은 되돌린 구간이 있기 마련이죠. 그래서 지금 65에서 61 사이에서 무려 100틱 가까이 반등 구간을 이뤄냈거든요. 다만 72와 75의 상방 밴드를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저항이 되면서 다시 되밀리는 경우입니다. 중장기 차트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600분봉을 보시게 되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일주일가량을 박스를 쳤던 구간입니다. 박스를 쳤던 구간에서 순간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위에 자리 저항대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죠? 이 자리에 저항대를 맞고 추세 이탈이 되면서 시장은 급격하게 하방으로 고개를 틀어버렸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딱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1255분과 51자리에서 제가 되돌린 구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현재 지금 되돌린 구간을 보시면 자, 1255에서 한 번에 거의 100틱 가까운 부분이 되돌린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매도를 어떻게 잡느냐? 자, 단기 흐름적으로 흐름을 보셨을 때 지금 현재 구름대로 다 빠져버린 상황이죠. 선을 긋습니다. 제가 아까 수평선은 투자자님들이 언제든지 그을 수 있는 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매도로 대응할 수 있는 구간이 1262, 1263, 1264. 일단은 밴드, 상방으로 밴드가 1262에서 65 사이가 돌파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다시 재차 하방으로 갈 수 있는 자리고요. 다만 지금처럼 반등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어요. 55가 깨졌다 하더라도 51 부근에서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 매수 전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등 시 1260선 위에서는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등 시 골드 1260선 위에선 매도하자라는 이야기 주셨습니다. 이 지난주 질문 주신 분 미리 손절하길 정말 천만다행이죠. 우리 닥터 수지 전문가 이야기 잘 듣고 손절을 제때 잘 하면요. 큰 손실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손실 없이 돈 벌고 싶으신 분 이분의 귀에 좀 쫑긋 세워주시길 바랄게요. 자, 우리 전문가님 도움 필요하신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은데 도움 드리기 위해서 퀴즈 한 번 더 갈까요? 네, 퀴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네. 보기 중 통화 선물로 분류되지 않는 종목인데요. 1번 유로 FS, 2번 파운드와 3번 옥수수입니다. 퀴즈에 많이 참여를 해주셔서 실시간으로 리딩하면서 계좌를 쌓아가는 청취권을 취득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퀴즈 참여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답은 돈이 아니고 먹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 유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을 조금 하나 싶던 유로가 어제 그제 다시 좀 주춤하면서 내려온 것 같은데요. 네네. 이 강달러가 이어진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유로 오늘은 좀 매도 전략을 지금도 잡아도 될까요? 어떻게 잡아볼까요? 지금 간단하게 유로를 보시면은 유로를 매도를 추격하지 말아야 될 구간만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하죠. 현재 지금 일봉을 보시면 이 자리가 반등이 되는 시점이 바로 보이시죠?
요 자리 구간. 네. 그래서 이 자리 구간에서는 일봉을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면 절대적으로 매도 추격은 있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깨지는 거 확인 후에 매도를 보셔야 하는데 지금 현재 그 분봉을 보시게 되면 일봉 다음에 중장기 분봉을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우리 투자자님들한테 제시를 해드렸던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일단 추세선이 그어진 이후에는 추세 이탈이 되는 쪽으로 시장 방향을 틀어야 하지만 아직까지는 유로화의 약세이기 때문에 이런 900분의 추세 저항이 뚫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매도 구간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 구간과 함께 더불어서 지금 이 구간 역시나 뚫지 못하는 구간이죠. 이런 구간에서는 적극적인 매도 전략을 하시는 게 낫고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단기 흐름을 보신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런 자리에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시는 게 나았고요. 그 자리가 1.17 초반대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되돌린 구간에서 매도를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유로 하방 추세 살아있지만 추가 매도를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잡아주신 지지선 잘 봐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지수 선물 볼까 합니다. 지난주에 짚어주신 나스닥 보면요. 이 나스닥이 7,310대에서 저항받으면 1차적으로 7,240까지 조정받을 거다라고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그 흐름이 정말 정확하게 나타났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나스닥이 살짝 눌렸는데 저가 매수 가능한 부분일까요? 지금 나스닥 일봉을 보시면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뭐 주택 판매 등 여러 가지 지표 발표로 인해서 좀 반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번 말씀드렸던 게 7,050 부근에서 한번 반등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7,020과 7,000 초반대에서 재반등을 노려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오기 전에 매수 전략을 드렸던 곳이 매수 사인을 드렸던 곳이 현재 7,020 부근에서 정확하게 매수 사인을 드렸거든요. 여기서 이제 급반등세가 이루어지면서 현재 지금 상방으로 추세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많이 꺾인 상황이기 때문에 7,180 부근, 80 부근에서의 1차 저항대 그 자리를 뚫게 되면 7,230까지는 열어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 자리 7,780에서 90대의 저항 그리고 7,230 부근의 저항대를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스닥까지 정확한 종목별 대응 전략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게요. 네, 오늘 이 축구 경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퀴즈 참여 많이 해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닥터 수지 전문가님 이제 정답 공개해 볼까요? 네. 오늘 보기 중 통화 선물로 분류되지 않은 종목은 3번 옥수수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답 3번 옥수수였습니다. 자, 우리 닥터 수지 전문가님의 유료 방송 3일 체험권을 받아볼 행운의 10분 당첨자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의 퀴즈 당첨자입니다. 6680님, 4367님, 2455님, 5013님, 7156님, 3612님, 1476님, 7298님, 3417님, 6782님 이상 10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리고요, 우리 전문가님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는 게 하나의 또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해주가 시청자만을 위한 공간 마련했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털 사이트에 해주가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에 들어와 주세요. 그러면요, 스크롤 조금 내리시면 우리 해주가 전문가들의 사진이 나오는데요.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전문가의 이력이 나오고 그 아래에 무료 카톡방 들어갈 수 있는 입장 버튼, 그리고 라이브 방송 들어갈 수 있는 버튼도 있습니다. 자, 소통 원하시는 분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바로바로 이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은 방송 다시 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들어가시면요. 저희 해주가에서 했던 방송들이 쭉 나오는데요. 강의 복습하고 싶으신 분들, 혹시라도 본 방송 놓치신 분들 방송 다시 보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디서도 못 보는 강의 자료들이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여러모로 공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해주가 꽉 채워주신 닥터 수지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해외 선물 그리고 가상화폐까지 남들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더 많이 수익을 내는 알짜 전략을 공개해드리는 해주가입니다. 자, 내일은요. 가상화폐 투자의 선두주자이시죠. 남한산성 전문가가 출연하는 날입니다. 내일 오셔서 솔직한 시장 이야기는 물론이고요.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되는 종목 이야기까지 다루면서 우리에게 좀 알찬 투자 팁을 주신다고 하니까 내일도 11시에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많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 밤 11시에 저희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